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 3차 폭등 시작되었다 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일단 해당 주제는 좀 상당히 자극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특히 차트도 좀 자극적이었고요. 하지만 해당 차트는 국토교통 실거래가 기준으로 만들어진 차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트가 좀 더 자극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서울의 평균 거래가를 기준으로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남의 거래가 몰리게 되면은 거래가라든지 평당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갖다 보여주고요. 지금 현재 강남을 기준으로 해서 거래가 살아나고 있기에 좀 더 차트가 자극적으로 나타났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갖다 강남이 아니라 면적대별로, 준공 연차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나눠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차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서울의 생생한 부동산 정보 지금 바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자료 한번 다시 보고 그리고 각 지역별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자료를 보게 되면은 일단 지난주 자료는 아니에요. 이거 다시 2019년 6월 16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어 있는 자료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서울시 5월달 거래량 1862건으로 나타나는데요. 아직 이거는 5월의 거래량이 실거래 신고 의무기일 60일의 갭으로 인해서 전부 취합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추세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 고가에 이루어진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상당히 늦춰서 신고하는 경향이 강해요. 공인중개사 1선에서 현재 고가에 거래된 부동산 실거래는 상당히 늦춰서 신고합니다. 거의 신고 의무기일 60일이 다 되는 시점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유는 일단 좀 고가에 거래된다는 게 좀 부담스럽고 또한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저가에 매도하려는 사람들이 매물을 걷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선 공인중개사에서도 고가에 거래된 건 극비로 지금 진행한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실거래 신고를 갖다 상당히 늦춰버리는 바람에 저도 지금 예측이 일부 어긋난 부분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5월의 거래량 지금 현재 1862건으로 나타나는데 제 예상치로는 3000건이 넘을 것 같다 라고 지난주에 예측했던 바가 있었죠. 자, 어쨌든 4월달 거래량은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2855건이었고요. 충분히 5월의 거래량 3000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3000건 넘어선다고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거래량이 양호한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3000건이면 거래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 서울의 거래량이 4000건 밑으로 거래가 된다는 것은 좋지 못한 현상입니다.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죠. 실질적으로 올해 그리고 작년 말부터 최고의 바닥은 2019년 2월이었어요. 거래량이 1445건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10년 만에 나타난 거래 위축 현상이었습니다. 2008년 하반기 해당 시점 이후로 1500건 밑으로 거래가 성사된 것은 2019년 2월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면서 시장에 온기를 갖다 살짝 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 온기를 살짝 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거래량이 주구장창 계속 주고 있는 경우는 없듯이 거래량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지금 살아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과거에 제 방송 부동산 규제의 역설이란 제목의 영상을 갖다 확인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어쨌든 거래량은 다시 살아나고 지금 5월달 거래량은 3000건이 넘을 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량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000건, 4000건 미만이면 거래량이 상당히 적은 건데 지금 가격 회복세가 너무 가팔라요. 지금 서울의 평균 거래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파란색 선과 붉은색 선, 이 부분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번 방송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아신다는 전제 하에 방송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파란색 선이 붉은색 선을 뚫고 올라가서 지금 5월달에도 서울의 거래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서울의 평균 거래가예요. 실제 이걸 갖다가 시세라고 볼 수는 없어요. 평균 거래가. 예를 들어서 강남의 거래량이 많으면은 평균 거래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날 거고,
강북의 거래량이 많으면은 평균 거래가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의 보조 참고 지표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어쨌든 강남의 거래량이 상승하다 보니까 4월 달부터 파란색 선이 상당히 높이 치고 올라가고요. 그리고 붉은색 선도 상당히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작년 12월 달이 바닥이었고요. 이후에 1, 2월 달이 좀 더 낮은 가격을 갖다 보여주고는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평균 거래가는 시세라기보다는 서울에서 발생된 전체 평균 거래가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평균 거래가였고요. 다음으로 평균 거래 평단가, 어제 날짜 기준으로 해서 다시 업데이트 해봤더니 여전히 평단가 상승폭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5월달 현재 평단가 역대 최고 평단가를 갖다가 갱신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역대 최고 평단가 5월달에 달성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강남 위주 그리고 소형 평양 위주로 높은 상승을 보여가지고 이런 대한민국 역대 최고 평균 거래 평단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대형 평형 면적들이 6월 말 혹은 7월 실거래 신고가 올라오게 되면 이 평단가는 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한번 더 추이를 갖다가 지켜봐야겠죠.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진행했던 방송에 대한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이번 주 본격적인 주제 지역별 그리고 준공 연차별 현재 부동산 시황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차트는 서울시 준공 연차별 아파트 평균 거래가입니다. 서울의 동별 아파트 거래가를 갖다가 다 평균을 내고 면적별로 나누어서 평균을 내고 그리고 그 서울의 전체 동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도출한 수치예요. 자, 동은 법정동 기준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붉은색 선이 2010년대 그리고 노란색 선이 2000년대, 초록색 선이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 그리고 푸른색 선이 1980년대, 그리고 파란색 선이 1970년대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서울의 평균 거래가를 살펴봤더니 지금 2010년대 준공된 아파트, 최근 지어진 아파트죠. 해당 가격이 평균 거래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요. 지금 현재 서울에서 2010년대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들의 평균 거래가는 8억 4,800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싼 거래가는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예요. 재건축 대상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당 아파트가 지금 두 번째로 가격대가 높고 세 번째 1970년대 준공 아파트 역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가 있어서 가격이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197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은 재건축이 불가능한 아파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8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보다는 평균 거래가가 낮게 나타나네요. 이건 지역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 그리고 다음으로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가 가장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고요.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이 지금 평균 약 6억 5천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가 6억 3천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흐름을 보게 되면은 2010년대 준공된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가 올해 3월 달에 바닥을 쳤어요. 바닥을 치고 지금 현재 4월 달 가격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5월 달, 지금 5월의 거래량이 아직 다 취합된 건 아닙니다. 5월의 평균 거래가가 4월보다 낮게 나타나지만 5월의 거래량이 모두 다 취합되는 시점에서는 분명 4월 달보다 높게 나타날 겁니다. 다음으로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 70년대 준공된 아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달 방송인가요? 제가 예측이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제가 1970년대, 80년대 준공된 아파트 재건축 지금 정부의 규제가 너무 강해서 반등이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제 예측이 완전히 어긋났어요. 지금 현재 서울의 가격 회복 스타트를 끄는 것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제 예측이 좀 어긋난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5월달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의 회복세는 완연하게 나타나고요. 평균 거래가가 8억 900만 원이었던 게 8억 2천으로 급등하게 됩니다.
지금 그리고 파란색 선 1970년대 중후는 아파트도요. 해당 아파트는 지금 바닥이 지난 2월달이었고 2월달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요. 자, 지금 서울의 가격 회복을 갖다 견인하고 있는 것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아파트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 회복세 가파르게 나타날 겁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5월의 거래량이 아직 다 취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5월의 거래량이 다 취업되고 난다면 4월보다 훨씬 더 높은 평균가를 갖다가 나타내 줄 겁니다. 자, 다음으로 2000년대 중공된 아파트 가격은 작년 11월 이후에 12월달 가격이 한 차례 푹 꺼졌고요. 이 상태에서 보합을 쭉 유지해 왔어요. 지금 뭐 상승 하락 논하기 좀 그렇고요. 작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다. 하지만 작년 11월보다 분명 지금 현재 거래가는 6억 5,400으로 작년 11월 6억 5,200 대비 약간 미묘하게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폭락론자들 뭐 계속 폭락한다, 계단식 폭락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계단식 폭락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지금 회복세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다만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은 가격 하락이 그렇게 급하게 나타나진 않았어요. 다른 중공연차 아파트들에 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질 않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수요자들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곳들에 몰리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1990년대 아파트들은 좀 현재 가격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미묘해요. 보여드리자면은 작년 9월 달에 평균 거래가가 6억 3,700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6억 2,900으로 뭐 크게 하락하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1990년대 중공된 아파트들이 특별한 가격 하락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람들이 특별하게 가격 하락이 없었던 1990년대 아파트에 진입하기보다는 하락폭이 높았던 곳들 위주로 사람들이 진입한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서울시 전체 평균 거래 현황을 갖다가 보여드렸고요. 중공 연차별로. 다음으로 서울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시장 각 지역별로 흐름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서울 1분위 시장,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서울에서 가격이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4개 구를 갖다가 뽑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보시게 되면은 가격 하락폭이 어쩌면 1분위 시장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분위 시장 독특하게 1970년대 준공된 아파트가 가장 비싸고요. 다음으로 1980년대 이어서 200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이 거래가가 낮게 나타납니다. 물론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1970년대 준공된 아파트가 압구정이라든지 반포라든지 그 지역들이 상당히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서울의 가장 노른자의 땅에 1970년대 아파트들이 몰려 있어서 이런 현상을 더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이 뒤를 잇고 있어요. 둘 다 재건축 대상 단지들이죠. 입지가 우수한데 재건축 대상 단지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2010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이 가격이 좀 낮게 나타나는 것은 2010년대, 그러니까 2010년, 2016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나홀로 단지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이런 현상들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좀 더 깊게 들어가려면 각 동별 가격을 갖다 살펴보면 되는데요. 그 부분도 제가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격 변동 현황을 보게 되면요. 197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은 가격 하락폭이 작년 9월 이후로 아주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작년 9월 달에 15억 7,200이 평균 거래가였는데 이게 쭉 떨어지더니 14억 8,400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바닥이 이미 올해 2월 달 이후로 가격 회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5월 달에 거래량이 전부 다 취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4월 달, 5월 달 지금 가격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데요. 뭐 100만 원 차이네요. 아마
5월달 거래량이 전부 다 취합되고 난다면 4월달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1970년대 아파트보다 1980년대 아파트들이 가격 회복세가 가파른데요. 이렇게 가파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만큼 하락폭이 더 깊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갖다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역시나 바닥은 올해 3월달이었고요. 3월달 이후로 급하게 회복해가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 살펴보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월에 평균 거래가 12억 7,300으로 나타나지만 지금 4월달 대비 가격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분명히 거래량이 전부 다 취합되고 난다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은 평균 거래가가 10억 3,900만 원으로 작년 9월달 맞죠? 작년 9월달에 10억 3,900으로 나타났는데 가격이 한번 푹 꺼져가지고 이 두 차례 걸쳐서 푹 꺼졌네요. 바닥은 1월달이었고요. 올해 1월달 이후로 회복해가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미묘한 가격 변동이 좀 꺼졌다가 상승했다가 그런 부분을 갖다 보여주고 있고요. 가격 하락폭은 그렇게 높진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더불어서 그 다음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와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도 10억 뭐 가격 하락폭이 거의 없었어요.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은 거의 작년 9월달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지속적으로 가격이 보합을 유지하다가 최근엔 약간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준공 연차별 평균 거래가를 갖다 살펴보셨고요. 지금 이 평균 거래가가 대규모 단지나 나홀로 단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다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단지에 거주하시느냐 아니면 나홀로에 거주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약간 편차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자, 1분위 시장 살펴보셨고요. 다음으로 2분위 시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분위 시장은요. 강동, 동작, 영등포, 양천, 마포, 종로, 중구, 성동, 광진 이상의 구, 서울에서 두 번째로 아파트 가격이 비싼 지역입니다. 살펴보게 되면은 이들 지역은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가 가장 높은 가격을 갖다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역시나 80년대 준공된 아파트의 하락폭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만 최근 5월 달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가는 평균 거래가가 10월 달에 최고가를 찍었네요. 10월 달에 10억 6,900만원까지 거래됐다가 평균 거래가가 10억 6,800, 11월 달 100만원 떨어졌고,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는 10억 1,2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현재 모습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억 2,200만원. 다음으로 높은 가격을 갖다 보이는 곳은 2010년대 준공된 아파트고요. 역시 최고가 10월 달에 10억 1,600을 갖다 기록했다가 계속 미끄러져서 쭉쭉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3월 달에 9억 9,100만 원을 갖다 보인 후에 4월 달에 급하게 반등해서 5월 달 아마 계속 말씀드립니다. 5월 달은 4월 달보다 평균 거래가가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80년대 그리고 2010년대 준공된 아파트가 거의 비슷한 가격을 갖다 보이고 있고요. 70년대 준공된 아파트가 상당히 낮은 가격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 70년대 준공된 아파트는 거의 나홀로 재개발 대상 구역에 포함됐으면 포함될까? 재건축은 좀 어려운 지역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재건축이 아예 불가능한 지역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거래가는 상대적으로 8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보다 낮게 나타납니다. 물론 위치적 분포라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기에는 좀 오늘 시간이 촉박하네요. 자, 지금 7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은 지금 현재 평균 거래가 8억 6,100만 원을 갖다 나타내고 있고요. 4월 달에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5월 달에 꺾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5월 달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최근 부동산 추세가 공인중개사들이 고가에 거래된 주택일수록 늦게 신고하더라. 왜? 매도인들이 물건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월달은 좀 더 지나봐야 합니다. 지금 4월달은 분명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으로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8억대네요. 8억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전 최고가 3억 1,300이었는데 지금 5월달에
3억 9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5월달 더 지금 반등의 여지가 전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바닥은 지난 12월 이후 꾸준히 다시 회복하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 앞서 일본인 시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가 가장 애매하죠. 재건축도 되지 않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새 아파트라고 하기는 어렵죠. 2000년대 아파트까지만 해도 3베이 구조에 상당히 신식 구조가 갖춰져 있는데 1990년대 아파트는 3베이가 거의 없죠. 30평대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그러다 보니까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는 사실상 일시적 하락폭은 크게 나타나진 않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꾸준히 하향 추세를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지금 가격대는 7억 6,100만 원을 갖다 보이고 있네요. 이들 지역에서요. 자, 이분위 시장을 갖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자면 지금 회복세 5월달, 4월달 완연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5월달은 아직 취합이 덜 되었다는 점, 그 부분을 감안해 보시면은 이분위 시장도 분명히 지금 4월달, 5월달 회복하고 있다는 걸 갖다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었어요. 자, 다음으로 3분위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다음으로 관악, 강서, 은평, 서대문, 동대문, 성북구, 서울에서 세 번째로 집값이 높은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들 지역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없어요. 이들 지역은 무조건 신축 아파트들이 가장 높은 가격을 갖다 보이고 있고요. 2010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최고가가 2018년 11월 달에 7억 9,300을 갖다 찍었다가 쭉 미끄러져서 지금 지지난달이죠. 4월달 7억 7,900을 갖다 찍었고 5월달 분명히 다시 말씀드려요. 5월달 4월달보다 아마 거래가가 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 회복세를 갖다 보이고 있고요. 다른 중국 연차의 아파트들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두 번째로 높은 아파트가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 세 번째로 높은 아파트가 지금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 둘 다 4월달, 5월달 회복세를 갖다 보이고 있죠. 지금 현재 평균 거래가는 6억 3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초록색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 가장 애매한 아파트라고 말씀드렸고요. 반면 이들 지역에서 가장 낮은 가격은 1970년대 준공된 아파트입니다. 아무래도 이들 지역에 1970년대 준공된 아파트라고 하면요 거의 그냥 나홀로 아파트 시장에 있는 이게 아파트야 싶을 정도의 낡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상복합 개념? 주상복합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아래는 시장이고 2, 3, 4, 5층 상당히 허름한 낡은 아파트들입니다. 다만 재건축, 재개발이 좀 어려운 지역에 입지해 있다 보니까 가격 이들 지역에서 1970년대 준공된 아파트가 가장 낮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3분위 지역에서도 분명 4월달, 5월달 가격 회복세는 분명히 보이고요. 지금 5월달의 평균 거래가 이들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가격대가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4분위 서울에서 가장 평균 거래가가 낮은 지역 금천, 구로,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이들 지역은 사실상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가격 하락폭이 가장 적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가격 하락폭이 가장 적었기 때문에 하지만 아주 천천히 가격대가 떨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 지역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준공 연차는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인데요. 이건 왜 그러느냐? 노원구, 중계동에 영향이 있습니다. 노원구에서 지어진 아파트들이 영향이 좀 크게 발생되고요. 그들 지역이 나름대로 해당 지역 내에서는 노원, 중계, 은행서울이 학원가 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름 높은 가격을 갖다 유지하고 있고요. 이들 역시 지금 현재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2010년대 준공된 아파트 하락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하락폭이 높지는 않았고요. 거의 보합 수준을 갖다 유지하고 있다가 조금 낮게 하락은 했었는데 지금 너무 가격 조정폭이 없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굳이 4분위 시장으로 사람들이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 가격 회복 너무 가격대가 너무 안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 회복이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요. 지금 현재 5월달 이들 지역의 매수는 아직 미약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 평균 거래가는 5억 중반대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나 가격 하락폭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세가 따라붙지 않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이 회복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무리수가 있어 보이죠. 다음에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 역시나 가격 급락은 없었어요. 급락은 없고 서서히 하락 중인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들과는 다르게 4분위 시장이 하락폭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최근 4, 5월 달에 회복하는 모습도 뭐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1970년대 준공된 아파트 가장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요. 역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70년대 준공된 아파트라고 하면 얘기가 다르지만 재건축 대상 1970년대 준공된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다 뭐 많지는 않을 거예요. 평균 거래가에서 나타나듯이요. 자, 이상으로 서울 4분위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한번 총평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랜만에 약 30분에 걸쳐서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양은 이게 30분이지만 제가 촬영하는 시간은 그거 편집 시간까지 합치면 한 4-5배도 오래 걸린다는 점.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을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사실 4월달에 이 시황 분석을 갖다 진행하면서 그때 방송과 지금 방송이 완전히 달라요. 제가 지금 해석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이 4월달에 거래량이 이제서야 취합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고요. 지금 5월달에 거래량도 아마 다음 달 말 정도가 되어야 취합이 완료되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럼 5월달에 가격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속적으로 부동산에서는 고가에 거래된 아파트들에 대한 실거래 신고를 갖다가 늦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월달에 가격대, 평균 거래가는 지금 또 소개해드린 것과 달리 다음 달에 이 방송을 진행할 때면은 분명히 더 올라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다음 달 또 서울의 시황 방송을 갖다가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봐주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분명 4월달부터 부동산 회복해 가고 있고요. 5월달은 더 뛰어넘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 6월달은 이보다 더 좋은 성적표를 나타내겠죠. 실제 제가 현장 투자, 그러니까 발로 뛰는 투자자분들의 단톡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누구라고 말씀드리면은 아마 부동산이나 아니면 아포유에서 카페 활동 열심히 하신 분들은 그분? 하면서 알만한 분들, 그런 분들의 단톡방에 제가 영광스럽게도 초대되어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현장의 분위기도 강남 지역은 상당히 핫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물들이 상당히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 저가의 물량들에 대한 거래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네요. 자, 이 강남의 상승은요, 강남만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서울의 전 지역으로 퍼집니다. 물론 얼마나 따라 붙느냐 그 차이일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강남은 치고 나선 걸로 보여지네요. 자,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아포유의 방송이 여러분들의 부동산 시장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보다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아포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How long, time after time, I've been loving you all.